칼날이 피부를 베어내는 순간의 감각, 그것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목포항에서 자갈치까지 바다를 따라 새로운 삶을 찾아온 저에게 북파 공작원의 기억들이 오늘 아침 회칼을 잡은 손에서 되살아났습니다. 5해 동안 철저히 묻어두었던 과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 바로 그들 때문이었죠. 포항에서 건너온 흑산의 건달들이 내 결혼식에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절대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속도 모르게 그 무게를 짊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 진짜 이름은 김혜진, 과거 최고 기밀 등급의 북파 공작원이었습니다. 목포에서 태어나 포항 기지에서 훈련받은 저는 지금 자갈치 시장에서 회 써는 평범한 상인이지만 한 번은 12명의 목숨을 하룻밤에 거둬한 적도 있었죠. 바다 냄새로 가득한 새벽 4시 자갈치 시장의 공기를 맡으며 오늘 아침도 시작합니다. 활어들은 제 손길을 타고 가지런히 놓입니다. 칼을 쥔 손은 생선 한 마리를 정확히 가르며 움직입니다. 이 시간이면 시장은 이미 분주하지만 내 가게 앞에서는 조용한 기운이 감돕니다. 상인들은 저를 혜진 사장님이라 부르며 어딘가 조심스레 대하곤 해요. 5째 이 자리에서 회를 뜨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저는 조금은 신비로운 존재인가 봅니다. 칼날을 따라 흐르는 물방울을 바라봅니다. 이 손으로 회만 뜬 게 아니란 걸 아무도 모르겠죠. 20대 시절 북파 공작원으로 차출되어 해외 암살 작전과 침투 임무를 수행했던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가끔 꿈에서도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지금의 제 일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죠. 이곳에서 만난 남자는 해양연구원 출신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 과거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갈치 시장에서 회 잘 뜨는 여자로만 저를 봤죠. 그게 좋았습니다. 더 이상의 살얼음판 같은 삶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시장 상인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집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진심 어린 축하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 5해, 드디어 완전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나 봅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긴장감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발소리, 평소와 다른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어요. 이런 감각은 잊고 싶었는데 칼을 내려놓고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 몇이 상인들 사이를 거닐고 있었죠. 그들의 손짓과 발걸음에서 위협이 느껴집니다. 이건 분명히 포항에서 건너온 흑산의 청년단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 강민석이라 불리는 그는 전직 청송교도소 출신이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시장에 퍼졌어요. 상인들 사이로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묵묵히 돈을 건네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회를 뜨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제 가게 앞에서 멈췄고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칼날을 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강민석의 교활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이미 칼날이 그의 목을 스쳤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횟집 사장일 뿐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회를 손질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곧 떠났지만 마지막 던진 말이 제 귀에 남았습니다. 토요일 결혼식에 찾아오겠다는 협박이었어요. 그들이 제 결혼식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을 계속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홀로 남았을 때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5해라는 시간 동안 정성껏 쌓아온 평화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식을 취소할까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었죠. 도망치는 건 이제 그만. 비록 새 삶을 위해 과거를 버렸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위협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 칼날은 이제 오직 생선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으니까요. 결혼식 이틀 전 한적한 오후 시간에 강민석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축하비를 요구했어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회칼을 계속 갈았습니다.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칼날만 응시했어요. 그들은 제 침묵을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참을성이 바닥난 강민석이 손을 뻗어 제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칼날이 빛을 반사하며 그의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갔어요. 상처는 없었지만 그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여전히 담담하게 칼을 갈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게를 닫은 후 홀로 남아 회칼을 바라보았습니다. 칼날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눈빛은 5해 전에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창고 깊숙한 곳, 누구도 찾지 않는 그곳에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군번줄, 오래된 교관용 나이프, 그리고 총기 해체 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흔적들이었죠. 마지막 임무였던 북중 접경 작전이 떠올랐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았던 그때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난 이제 칼로 사람 해치는 일은 안 한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손은 교관용 나이프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칼날의 무게, 균형, 그리고 그 날카로움까지. 다음 날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취소하자고 했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칼로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와 내 삶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결심이 섰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제 가게 앞 공터에는 작은 텐트가 설치되었고 시장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화분들이 줄지어 놓였어요. 꽃다발 대신 정성스레 포장된 생선 박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새 삶이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들이 느껴졌어요. 간소한 식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식장 주변을 살피는 제 시선에 이내 검정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중앙에 강민석이 서 있었어요. 식장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 움직임, 심지어 공기의 흐름까지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천막 뒤로 걸어갔습니다. 신랑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검은 장갑을 끼고 몸을 풀었어요. 5해 만에 다시 꺼내본 감각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김혜진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시장 구석구석을 파악하며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전기 교란기 하나를 설치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으로 상황 종료 시간을 1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냉철한 눈빛으로 상황을 분석했어요. 이제 더 이상 회를 뜨는 사장이 아닌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제가 깨어났습니다. 과거에 억눌렀던 그 감각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천막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강민석과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불안한 듯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신랑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다시 나타나자 강민석이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부하들이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첫 번째 남자가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이 스스로 반응했습니다. 팔을 스치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포착하고 몸의 중심을 낮춰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바닥에 누웠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동작이 계산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비켜가며 그의 팔꿈치를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관절을, 세 번째는 어깨를 정확히 잡아 꺾었어요. 모든 동작이 인체의 약점을 정확히 노린 것이었죠. 7분 만에 6명 전원이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석만 남았어요.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제압했습니다. 그는 패닉 상태로 제 손아귀에서 벗어나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상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보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놀라움이 가시자 일제히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더 밝고 축제 같았습니다. 마치 시장 전체가 해방된 것처럼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랑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의 특수부대에 발탁되어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일들, 목포에서 포항까지 이동하며 수행했던 위험한 임무들, 그리고 마지막 작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살아남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그는 잠자코 들었고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이해의 빛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 손길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부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단지 이해와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친근함이 깃든 눈빛으로 상인들이 저를 바라봤죠. 어제의 일이 시장 전체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있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사장일 뿐이지만 이제 시장 사람들은 특수부대 출신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시선에서 일반인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죠. 생각보다 빨리 정체가 드러났군요. 그의 말에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원이었고 제가 스스로 은퇴한 이후 계속 저를 모니터링해 왔다고 했어요. 자갈치의 여전사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위협이 아닌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그들도 저에게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항 조폭들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목포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훈련받은 북파 공작원이
자갈치 시장의 횟집 사장으로, 그리고 다시 시장의 수호자로. 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전설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가장 진실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숨겨진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과거의 상처나 경험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 한편에서 김혜진은 오늘도 회칼 대신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위협이 다가올 때면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북파 공작원의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목포의 바다를 떠나 이곳까지 왔지만 내 안의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일렁입니다.